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재호와 화려함이 떠난 자리에서. 서울의 밤 그리고 사라진 불빛. 보름달이 토암산 자락 위에 높이 떠오른 밤, 원효와 함께 앉은 분황사 마당은 조용했다. 전탑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고 지은은 마치 그 돌기둥처럼 고요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원효와의 만남이 하나씩 쌓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 지은을 원효가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늘은 특히 그랬다.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를 안내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순수한 사랑을 보았을 때 갑자기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 아픔은 질투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닌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다.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스승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귀를 기울였다. 그 조용한 응답이 오히려 말보다 깊었다. 지은은 그의 침묵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울에서 제가 일하던 회사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외국계 금융사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시작했다. 거기서 저는 늘 앞줄에 있었죠. 언어를 잘하고 외국인 임원들의 신뢰도 얻고 제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다고도 믿었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 회사는 강남의 63층 건물에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저녁이면 반포대교의 불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매일 아침 하이힐을 신고 그 건물에 들어서면서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느꼈어요. 원효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판단이나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의 손자가 본사에 견학을 왔어요. 지은은 계속했다. 저희 부서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숨죽였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을 뿐인데 그가 저를 유심히 봤더군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순간의 전율, 특별함에 대한 인정,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착각했던 그 느낌들.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순진했는지. 원효는 눈을 감고 그 너머의 세상을 응시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의 표정에서 지은은 깊은 연민을 읽을 수 있었다. 비난하는 연민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로운 연민이었다. 그 후로 몇 번 마주쳤고 식사 제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트가 시작됐죠. 그녀의 입꼬리에 미소가 잠시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처음엔 정말 꿈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상상만 했던 세계가 현실이 되는 것이 흡사 신데렐라와 같았거든요. 그는 정말 부유했어요.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갖고 있었고 차만 해도 3대나 있었어요. 저는 그와 함께 드라이브도 하고 샴페인을 마시고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별을 봤어요. 재벌의 세계란 제 상상보다 더 반짝거렸고 그 안에서 저는 특별한 여자라고 느껴졌어요. 지은은 잠시 멈췄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니 얼마나 허영에 빠져 있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때 저는 사랑받는 여신이라고 착각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유럽 여행을 함께 계획하면서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로맨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떨궜다. 다음에 올 이야기를 아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그는 절대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결혼이나 가족이나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원효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지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동안 혼자서만 간직해온 이 아픈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인지.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때 그가 말했어요. 지은 씨는 똑똑하고 예뻐.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반대할 거야. 그래도 난 괜찮아. 우리 그냥 지금을 즐기자. 그 말에서 우리는 있었지만 앞날은 없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사실은 그에게 단순한 오락거리였다는 것을. 그때 무언가가 툭 하고 안에서 부서졌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마치 유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의 눈빛이 바닥에 머물렀다.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놀이였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준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는 그저 지금의 즐거움만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소유할 수 없는 장난감 같은 존재였던 거죠. 원효는 조용히 물었다. 그때 내 마음은 어땠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고 웃음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호텔 로비에서 걸어 나오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모두 가짜처럼 보였어요. 그 밤의 기억이 생생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들, 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네온사인들.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한 장식품처럼 느껴졌다. 마치 영화 세트장에서 나온 것 같았다. 지은은 팔을 모아 무릎을 감싸며 몸을 조금 웅크렸다. 그 뒤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런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요. 화려했던 만큼 떠난 자리가 너무 허전했어요. 마치 환상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것도 부자연스러웠어요. 모든 게 연극 같았어요. 저도 제 주변의 모든 것도. 그래서 결국 사표를 내고 경주로 온 거예요. 원효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다. 좋다, 지은아. 너는 이제 알았구나. 무엇을요, 스승님? 세상은 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진짜 너를 만나려면 가득한 방 안에선 안 돼. 모든 장식이 사라지고 모든 불이 꺼졌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등불 하나가 켜지는 거야. 그 말에 지은은 눈을 감았다. 시원하게 부는 밤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바람 속에서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경험한 그 아픔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 그 아픔이 없었다면 너는 지금도 그 화려한 감옥 안에서 진짜 자신을 모른 채 살고 있었을 거야.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야말로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거든. 원효는 계속했다.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그 실은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싶은 거야. 사랑은 그 만남을 도와주는 거울일 뿐이야.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때로는 추한 모습을 비춰주면서 말이지.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거울이 깨졌을 때야말로 비로소 안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깨진 조각에서 너는 처음으로 나를 보기 시작한 거야. 완전한 거울은 바깥만 비춰주지만 깨진 거울은 안쪽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거든. 지은은 눈을 들었다. 달빛 아래 원효의 얼굴은 마치 천년의 고요가 응결된 연등처럼 잔잔했다. 그 남자를 원망하지는 마라. 그도 자신만의 한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만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것에 감사해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준 소중한 가르침이니까. 스승님, 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토록 아름답고 깊은 것을 왜 사람들은 경전 속에서만 찾으려 하는지. 그래, 지은아. 불경의 문장은 삶 속에서만 울림을 얻는다. 경전은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거든. 내가 겪은 모든 경험이 바로 살아있는 경전이야.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조용히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다.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꺼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진짜 나라는 등불이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이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꿋꿋이 타오를 것이다. 밤이 더욱 깊어갔지만 지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처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발자국이었다.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는 길이었다. 원효가 조용히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서 충분해. 내 마음이 많이 정화되었으니 이제 쉬어라. 내일은 또 다른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가 떠난 후에도 지은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늘한 밤바람이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고 달빛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